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아는 것은 교육의 위대한 기술이다. 스위스의 한 철학자의 말인데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아이의 교육을 담당하는 이 교육청 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도 자녀 교육의 한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민들이 직접 뽑은 민선교육감 체제가 2기를 배출한 상태인데 7월에 2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수도권 교육감들을 만나는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초중고 1,300여 개 학교 약 110만 명의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죠.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만나봅니다. 서울대가 캠퍼스를 또 하나 짓는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대는 관악 캠퍼스, 연건, 평창, 수원 캠퍼스가 있죠. 이제 경기도 시흥에도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서울대 캠퍼스가 조성된다는 계획이 첫 양해각서를 맺은 지 7년 만에 발표된 겁니다. 서울대는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내외국인 동시거주 기숙형 대학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그렸는데요. 전인적 교육은 물론이고 창업 지원과 융합복합학문을 연구하는 4차 산업전담연구단지도 조성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향후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더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유.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선 2기 교육감 취임 2주년을 기념해서 좀 특별 인터뷰를 이번 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인천시 이청현 교육감과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서울시입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사실 취임 후 부침이 좀 많으셨는데 예, 지난 2년 동안 소회를 좀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 오래 있다 보니까 행정 분야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조금 행정도 알고 또 전반적으로 저희 서울교육청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 안정된 모습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한 것은 크게 보면 이제 이전에 혁신 정책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학생인권조례 뭐 이런 걸로 상징되는 초기의 혁신 정책이 있는데요. 그게 중간에 조금 후퇴한 부분이 있었는데 완전히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어떤 교육 혁신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좀 개발하고 시행하고 뭐 이런 과정이 지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취임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 중에 이건 참 잘 된 것 같다 싶은 공약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좀 아쉬운데 향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아무래도 조희연 하면은 이제 일반고와 자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에 확실히 서야 된다. 이제 요런, 제가 방향을 가지고 일반고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요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유치원 부분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은
공립유치원, 좋은 사립유치원도 많습니다만은 돈이 예. 많이 드니까 좋은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데 제가 조금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제가 목표했던 것을 넘어서 조금 더, 한 300% 예. 이렇게 달성 목표를 새로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공약 중에 그 유아 교육을 공교육화하겠다 이런 예, 것도 예.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말씀하신 것 같고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것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솔직히 참 제가 그 모든 비정규직이 정말 예. 정규직이 돼야 된다는 큰 장기적 방향은 이제 제가 마음에 품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렇게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충분히 하기는 어렵고요. 어렵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노력을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예. 다행스럽게 이제 교육청은 다른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주요 업종 저희가 한 25개 직종이 있는데요. 예. 25개 직종은 거의 한 95%가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주요 25개 직종에서는 100%까지 그 부분을 확장하고 예. 이제 나머지에도 조금 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든가 고용 예. 안전이라는 면에서 좀 개선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고 살리기가 가장 그 조희연 교육감으로서 그 브랜드라고 해도 뭐 과언이 그렇습니다. 아니거든요. 예. 그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형 혁신학교 추가 지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뭐 혁신 미래교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예. 혁신이란 말이 뭐 기업혁신, 뭐 인사혁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시대의 뭐 시대적 과제라고. 그냥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불만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의 교육은 안 된다. 이렇게 많은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쨌든 계속 새로운 변화, 교육의 변화, 학부모님들이 요청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변화에 선도적 실험이 혁신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혁신학교 하면 뭐 진보교육감이 추진하는 뭐 아주 이념적 정책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현재는 지금 119곳까지 혁신학교가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로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예,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적 실험들이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토론이나 이제 참여 수업 같은 것들 늘리고 예, 그런 주식 부분들이 교육보다는 좀 다양한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이라든지 예.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어쨌든 창의적인 수업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기주도적인 어떤 학습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의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요. 예. 아이들이 예를 들면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학급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또 자신감도 갖고 공부에 예. 흥미를 찾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혁신학교 확장이 어쨌든 서울 학교는 서울 교육의 전반적인 혁신에 굉장히 선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확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원 휴일 휴무제 예. 관련해서 좀 이걸 시행해라. 조교육감의 공약이었다 하면서 예. 시민단체가 좀 시위하는 촉구 시위도 있었는데 예. 그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그 연장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는 반대 입장을 뭐 표명하기도 예, 했고요. 저는 정말 우리 시대에 쉼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60년대 이후에 초기 산업화를 할 때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서양에 이제 뒤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가능하면 정말 저는 이렇게 씁니다. 쉬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가능하면 잠도 적게 자면서 서양이 앞선 기술이나 지식을 무조건 많이 암기하고 과거의 교육이 네, 그랬죠. 머릿속에 이렇게 꾸역꾸역 집어넣는 그런 예. 교육에 초점이 맞췄는데 지금은 정말 제가 약간 역설적이지만 예. 쉬어야 창의성이 나온다. 적절한 놀이, 창의적 놀이를 해야 정말 창의성이 나온다. 그리고 그러면
잠도 자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는 구체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이 됩니까? 저희는 이제 원래 그 서울시의 박호건 의원께서 예. 이것을 할 때는 이런 취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10시로 돼 있는데 초등학교는 9시로 낮추고 예. 고등학교는 현실을 반영해서 11시로 늘리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추가한 게 이제 주 1회 휴무. 예. 요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배합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호근 의원이 이제 발의를 발의한 해서 거죠. 논의가 또 상당히 공론화가 됐는데 이제 예. 아무리 초등학교 9시 낮추는 건 좋은데 고등학교를 11시로 늘리는 것은 반대다 예. 하는 여론이 많고 저희 교육청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 그걸 선결 조건이 있잖아요. 그 뭐 학교 자체에서 좀 의무적인 야간 자율학습을 없애야 된다. 이게 있어야 또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야간 자율학습도 이제 학생들을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는데 이제 지금 요 사안에서는 근데 쟁점이 된 게 고등학생들 11시까지 이렇게 학원에 예.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쟁점이 됐고요. 예. 저는 이제 원래 뭐 월 2회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내걸었어요. 근데 박호근 예. 의원은 이제 거의 월 4회. 까지도 이제 공론화를 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예. 요 부분은 아무래도 그 학원 영업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예. 저희도 좀 교육청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예. 자, 그리고 국정 역사 교과서. 이건 이제 17개 시도에서 이제 교육감들이 진보 성향이 되면서 교육부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굉장히 좀 우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또 그 대응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미 국회에서 야 3당이 그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을 지금 내려고 하는 상황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하나의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사교과서를 오히려 다양화해야 된다. 다양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이 단일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다양성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저는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그 차원에 머물고 싶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좋다. 차제.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의 방향이 뭔가를 가지고 전면적 토론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미 3회에 그 역사교육 토론회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500명이 넘는 분들이 그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토론을 하는. 저는 이번 기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정교과서라는 게 우리 국가 정체성에 맞는 하나의 교과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나 해석의 정답을 제공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주 편협한 어떤 민족주의, 아주 편협한 국가주의를 넘는 정말 세계 시민적 역사교육으로 오히려 탈바꿈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저는 그걸 담아서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역사 수업 자료 3종이나 뭐 이런 어떤 보완 자료를 내겠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저희는 그래서 역사교과서도 뭐 또 하나의 정답 교과서를 내는 게 아니고 저희는 토론이 있는 역사 수업. 알겠습니다. 토론하자 이겁니다. 쟁점을 가지고. 그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그 자유형 사립고가 처음 나올 때도 그 교육의 어떤 서비스를 좀 다양하게 해보자 어떤 이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이걸 반대하셨거든요. 이걸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좀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자사고와 상생이 필요하다는 지적 그리고 추진해야 된다는 지적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현재?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뭐 기존에 논의가 많이 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이게 도입할 때부터 이 자사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뭐 교육 분야에서의 4대강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 이제 제가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있는 제도 그건 다른 우리 사회 모든 개혁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있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제도가 나빠도 바꾸려면 이미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 목적은 원래의 지정 목적, 그러니까 다양한 자율적 교육을 한다는 목적을 이탈해서 예. 이게 이제 옛날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학교에 우열반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있었죠.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비판이 되니까 없어졌는데 이 학교 서울에 한 300개가 넘는 학교를 예. 우열 학교로 나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고나 자사고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중학교 우한 상위권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먼저 예, 진학을 그렇게 하니까 되고. 중하위권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한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거잖아요. 이제 우열 학교에 이런 그 서열이 생겼다. 그래서 예. 뭔가 바꾸고 더구나 서울에는 이제 전국에 반절의 학교 25개가 몰려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규모상으로도 너무 많다. 그래서 축소해야 된다. 이런 데 있는데 예. 저는 지금도 뭐 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예. 그 자사고가 선발 효과에 기대지 말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고 자율적 교육을 가지고 정말 똑같은 학생을 뽑아서 예. 네, 말하자면 우수한 학생으로 만드는 그런 그렇죠. 교육 효과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 일관된 자사고에 입장입니다. 대한 저는 지금도. 그 우려도 사실 대입이나 성적이라는 잣대로 생각한 게 아니냐 네. 이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요즘에는 대학 졸업장 없어도 다양한 삶의 가치와 직업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네. 이게 교육 목표를 좀 개개인의 장점을 발현시키고 예. 이런 발견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될 것을 꼭 이제 네. 상위권 성적이 없어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네.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제 굳이 그런 좀 시대적 우려하는 것 변화가 아니냐. 있는 것도 맞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예. 사회가 수직 서열화된 사회입니다. 저는 예. 이게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로 가야 된다. 우리가 많이 분노하는 가불 있잖아요. 예. 슈퍼 가불 관계로 우리 사회가 서열화돼 있습니다. 예. 뭐 재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청에서 이렇게 쭉 가면서 중소기업 하청에서 이렇게 가면서 예, 물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서로 이렇게 공생하는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로 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 말하자면 대학 입시에 말하자면 스카이 대학에 많이 가는 순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화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과거에 그걸 좀 바꾸자는 지역들이 겁니다. 많이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 여전합니다. 짧게 좀 해법을 들 수 있을까요? 예, 뭐 우선 다행히 의회에서 지금 요 문제를 가장 현안으로 지금 다루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좀 전향적 해법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 저는 4.13 총선 이후에 국민의 달라진 민심을 고려할 때 좀 교육부나 중앙정부가 조금 전향적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전혀 과거의 정책을 이렇게 좀 견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열린 자세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더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희 서울시는 이제 예. 저희가 6.5개월 유치원 예산을 예. 편성해서 보냈는데 어린이집도 같이 예. 이게 위기를 넘겨야 된다 그래서 2.6개월로 지금 편성해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수용해서 예. 어린이집까지 좀 우선 보듬고 2.6개월 동안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좀 해결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제 마지막 그 포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학생들을 향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갖고 또 추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즘 또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교권 추락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예, 좀 더 예. 포괄해서 예. 향후 남은 임기 어떻게 좀 대응하실지 좀 전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요 정책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 예. 좀 집중해서 저희 일반고 전성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요. 큰 예. 방향은 저희는 1등주의 교육, 넘버원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오직 한 사람 교육, only one 교육이다. 2등부터 꼴등까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정말 꽃 피우는 걸 지원하는 교육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저희가 뭐 말씀하신 대로 교권보 같은 부분은 아주 베이직한 거고 기본이고 저희가 교육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예. 한 가지만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한 대표적 정책을 말씀드리면 네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감수성이 많습니다. 노래도 예. 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집단 창작
종합예술, 그러니까 연극, 뮤지컬, 영화 이런 집단 예술을 예. 중학교 수준에서 학급 단위로 모든 학생이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하도록 하는 알겠습니다. 좀 큰 프로젝트를 저희가 성안을 해서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이제 감수성까지 예. 좀 전인적으로 이런 것이 교육할 수 미래의 있는. 역량이라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선 2기 교육감 취임 2주년 특별 인터뷰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했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 소식 더 알아보고요. 재밌는 중국어 배워봅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오늘 수도권 행정 탐방은 서울시로 갑니다. 서울시 서울역 고가도로 잘 아시죠? 70년에 만들어져서 2017년에 재생된다. 이래서 7017 이런 프로젝트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죠.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 김권기 재생기획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서울역 고가도로 보행길을 좀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면서요? 네, 서울역 7017 인포가든이 생겼습니다. 예. 어떤 곳인가요? 일단 7017이 이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길에서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내년 4월에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역 고가 보행길의 모습을 축소를 해서 미리 보여드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서울 광장에 7017 인포가든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인포가든이면 인포메이션, 네. 정보를 주는 그런 뜰이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정보도 제공을 하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미리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도 보여드리고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겠죠. 네, 구체적으로 뭐 있어요? 거기 가보면? 거기 가면 일단 시민들이 좀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하고 안내관 2개의 액티베이터라는 건물이 2개가 있고요. 조그만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무하고 사과나무, 그다음에 사계장미 등 소나무과 나무들이 좀 일부 있고, 그다음에 장미과의 다양한 식물들을 식재를 한 화분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걸 이제 체험할 수 있으신 거죠. 그리고 또 다양한 캠페인도 펼쳐진다면서요? 네, 거기에 지금 당장 내일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내일 이제
바로 이벤트가 되는 건 아니고, 7월 달부터 이 식재라든지 화분 자체를 시민들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우리 7017 전체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우리 김 반장께서 지금 밖에 계신가 봐요. 뭐 외부 다른 소음들이 들려서. 이제는 실내에 있고요. 예. 내부적 안내 방송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고 지금 이제 서울역 광장에 가보면 이런 미리 좀 만나볼 수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 이런 체험관을 좀 마련해놨다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용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됩니까? 이용 방법은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일단 내일이죠. 23일부터 이제 이 인포가든이 금년도 11월 말까지 운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시하고 안내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액티베이터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예. 월요일 날은 휴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일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하철 1호선 5번 출구를 나오시면 바로 뒤편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찾아오시기는 굉장히 편하고요. 예. 다만 이제 서울광장 주변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오셔야지 승용차를 가져오시면 주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인포가든에서 서울역 고가 보행길 체험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설계자, 위니마스란 사람도 오나요? 네, 오시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10시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박원순 시장님과 설계자 위니마스, 그다음에 서울시 의원들, 그다음에 7017 시민위원님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약 한 80명 정도가 참석하는 체험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예. 이 참석자들은 이제 실제 모습으로 프린팅된 서울역 보행길을 체험적으로 걸으면서 다양한 꽃하고 나무, 그다음에 저희들이 3D 영상으로 보행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관람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 고가 트리팟, 이제 화분이죠. 화분을 상징하는 미니 트리팟하고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그걸 발표를 하고 이런 정도로 어쨌든 서울역 고가하고 우리 서울의 미래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서울역 고가도로, 고가라고 하면 또 이제 비싸다 이건 뜻이니까 정정하면은 이제 서울역 고가도로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 아무튼 좀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많은 시민들 참여하고 또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잘 구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 김권기 반장이었고요. 저희 방송 중에 잠깐 소음이 들렸었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중국어로 술술 말하는 정병진 아나운서. 술술. 네. 자, 어제 배웠던 표현. 네, 어제 무조건 배웠잖아요.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조건. 노래까지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우티아오지, 우티아오지. 노래로 기억하시는군요. 네. 우티아오지엔이었죠. 네. 오늘은 뭘 해볼까요? 오늘은요. 네. 개인적으로 요즘에 정말 뜨겁습니다. 이 걸그룹. 트와이스. 와. 트와이스. 이 친구들이 또 네. 우아하게란 노래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네, 맞아요. 우아하다, 우아하게. 이 제목도 한번 중국어로 배워볼까요? 좋습니다. 네. 우아하게는요, 중국어로 요야다. 여우야더. 한 번 더, 요야다. 아우, 참 여우 같은. 여우 같다. 예쁜. 우리 트와이스. 요야다. 여우야더. 네. 여기서 요야는요, 한자 우아하다 할 때의 우아를 발음 그대로 중국식으로 요야라고 해요. 여우야. 네. 그리고 더자는 뭐뭐하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반짝반짝 작은 별 할 때 네. 이산, 이산더
할 때의 그 덧자랑 용법이 같거든요. 그래서 네. 반짝반짝하게라는 의미가 있었듯이 뭐뭐하게라고 할 때는 덜을 붙이면 돼요. 예. 그래서 우아하게 여우야다. 여우야더. 한 번 더 여우야다. 여우야더. 네. 그냥 우아하다. 우아하다는 라는 그냥 말만. 여우야. 여우야. 아주 우아하다는 헌여우야. 헌여우야.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여우야. 네. 요즘에는 그 트와이스가 치얼업, 네. 힘내라, 파이팅 이런 또 노래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짜여우? 네, 지아여우라고 하는데요. 이거 그래서 맞죠? 네. 지아여우 할 때 지아는 같은 음으로 고르게 길게 지아. 짜. 그리고 여우는 밑에서 위로 여우. 여우. 한번 더 지아여우. 짜여우. 네, 우아하다 할 때의 그 여우는 일성으로 가볍게 쭉 길게 여우야. 여우야. 네, 그리고 화이팅 할 때는 지아여우. 짜여우. 였습니다. 아, 여우가 또 같은 여우가 아니군요. 네, 다릅니다. 어쨌든 우아하다, 우아하게 여우야다. 여우야다 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네. 짜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8315번님, 정병진 앵커, 예능 감각이 날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문자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능 쪽으로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 작가와 PD께서 저를 예능의 세계로 자꾸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찌됐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쁘게 봐주십시오. 다음 게 중국어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도 출입하는 출입기자 연결해보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 경기도 김학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들 정말 공부 많이 하는데 이 학생들이 또 공부하다가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못하고 불편이 크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고교생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수면 불편을 겪고 있고 여학생은 10명 가운데 대부분인 9명이 생리불순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학원 수업과 학교 수업과 학원 수강 등 공부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경기도 한의사회가 성남시 중고교생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6%는 수면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 외에 피부나 배변 등에서도 불편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14%의 학생들은 평소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도 시험 기간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난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부담이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건데요. 여학생은 특히 생리불순을 겪는 학생이 90% 정도로 아주 많은 수를 차지했고, 예. 어깨 통증이나 비염, 요통 등을 겪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편을 겪거나 통증을 겪는 학생 가운데 30% 정도는 공부 시간 때문에 병원을 제때 가지 못한다고 밝혀서 심각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민선이기 교육감 특별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들이 이런 내용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학생들 관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에서 나비 검출됐다는 소식 최근에 좀 나왔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좀 상당수 학교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트랙을 보유한 학교 10곳 가운데 6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습니다. 예. 경기도 내에 우레탄 트랙이 있는 학교는 모두 397곳인데요. 이 가운데 245곳의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195곳 가운데 125곳이 초과됐고 중학교는 104곳 가운데 58곳,
고등학교는 92곳 가운데 57곳, 특수학교도 6곳 가운데 그 5곳이 초과됐습니다. 예. 일부 학교는 그 납 성분이 기준치의 그 수십 배를 넘기도 했는데요. 그 모두 36개 학교가 기준치보다 30배씩 초과해서 그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서 그 우레탄 트럭을 보수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는데요. 그 우레탄 트랙 외에도 그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등 우레탄 성분이 사용된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네. 도교육청은 또 그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된 학교 명단을 도교육청 그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에 공개하고 그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그 당부했습니다. 예, 저희가 또 내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방으로 이전한 용인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그 자리에 좀 녹색 빛깔의 녹지와 공원 조성된다는 소식인데요? 네, 그 용인시 구성면에 있던 그 경찰대학교 부지는 60만 8천 제곱미터이고 그 법무연수원 부지는 그 49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예. 용인시는 당초 이곳에 그 의료복합단지와 벤처단지, 교육연구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의료복합단지에 들어오겠다는 그 병원이 없어서 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은 그 무산됐습니다. 역시 그 벤처나 교육연구시설로의 활용도 하겠다는 사업자가 없어서 무산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올해 초에 국토부가 이곳에 그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단지로 그 전환할 것을 용인시에 제안했습니다. 예. 이 제안에 대해서 그 용인시가 뉴스테이 면적을 당초보다 약간 줄인 46만 제곱미터로 하고 나머지 63만 제곱미터에는 그 녹지와 공원, 체육 공공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특히 경찰대 그 운동장과 실내 체육관, 도서관, 강당 등을 그대로 두고 그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그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그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그 해당 지역에 그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자, 민선 2기 교육감 만나는 순서 내일 마지막이고요.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 감상해 보시죠.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